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사실 포토샵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레이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클릭하셔서 레이어의 구조라는 그 예제를 열어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그 파일이 아니거나 또는 작업한 지 오랜만에 여는 파일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 파일의 레이어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말고 자기한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모를 때 항상 레이어 패널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은 여기 있죠. 자, 레이어 패널이 있죠. 자, 레이어 패널을 잠깐 요 밖으로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은 몇 가지의 레이어로 나눠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항상 포토샵에서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레이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배경 레이어라고 하죠. 근데 흰색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그 배경색을 뭐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런 백그라운드 레이어다. 그리고 기본으로는 흰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여기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작업에 포토샵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이 레이어에서 일어나는데 이 작업의 기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제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레이어로 바꿀 때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뜨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일반 레이어로 바뀌었죠. 현재 이 파일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원래 상태에 있는 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그냥 두고 쓰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레이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레이어라고 들 수 있고요. 자, 이 레이어는 배경 그림이네요. 이 레이어는 요거 눈 표시를 클릭하시면은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나타나고, 자, 이 위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어떤 소녀의 이렇게 상이 있네요. 자, 그래서 요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지 않죠.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이런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건 리본이 있네요. 요것도 리본이 있어요. 이 안에 글자가 써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 레이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 위에도 요 카메라가 있는 이미지가 요 위에 있죠. 자, 이런 것들 일반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어는 이와 같이 일종의 우리가 셀로판지 같은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것은 위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점, 그 점이 되게 중요한 레이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T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건 T라고 돼 있는 것은 타입이라는 뜻인데 글자,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반 레이어가 아니라 텍스트 레이어인데 문자 레이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어들 중에서 여기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일반 레이어가 아니라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그 포토샵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포토샵에서 불러올 때 이렇게 고유한 어떤 속성 값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오브젝트 레이어는 요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반 레이어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본 김에 우리 레이어 패널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여기서 레이어 패널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레이어 패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할까요? 일단 맨 앞에 보시면은 여기는 무슨 돋보기 표시가 있죠. 돋보기 표시가 있으면 어떤 뜻이죠? 뭔가를 찾으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레이어를 검사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종류별로 하는 거고, 종류별로 선택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이름별로 할 수도 있죠. 여기는 종류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레이어냐, 뭐 이제 이미지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거는 이 종류별로 선택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왜 아니 꼭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종류별로 검색하게 해놨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레이어가 몇 개 있죠? 레이어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개의 레이어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전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인포그래픽을 만든다거나 카드뉴스를 만든다거나 할 때 순식간에 이 레이어가 수십 개가 돼요. 30개, 40개, 50개 마구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게 검색이라는 도구가 그때로서는 되게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종류에 따라서 종류별로 검색할 때는 여기 나타나는 게 좀 다르고, 이름으로 나타날 때 이름을 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펙트로 나타났을 때는 이 이펙트 효과별로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드별로 검색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속성별로 레이어의 속성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속성이라는 것은, 속성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속성을 어렵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병원이라는 놈은 뭐 나이가 몇 살이다, 또는 키가 몇이다, 몸무게가 몇이다, 이런 것들은 특성이라고, 워낙 그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특성이라고 말 표현이 사실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속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남자다, 그죠? 남자다. 그 다음에 뭐 수원시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속성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색깔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스마트 오브젝트별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셀렉트, 그러니까 선택된 거 뭐 위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기능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브랜딩 모드라는 말이 있어요. 자, 브랜딩 모드라는 게 있는데, 자, 브랜딩 모드라는 거 우리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클릭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죠.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이 브랜딩 모드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자, 브랜딩 모드라는 건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선택된 레이어의 바로 밑에 레이어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요 레이어를 선택을 만약 했다면, 카메라를 선택했다면 요 밑에 레이어는 뭐죠? 자, 이 밑에는 여기 다 비어 있고, 여기 배경하고의 관계가 있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브랜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밑에 거와의 관계라고 일단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밑에 거와의 혼합, 밑에 레이어와의 이렇게 합성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주로 어둡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고, 자, 노말은 그야말로 그 아무런 것도 안 한 기본적인 값이고, 여기는 좀 밝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갖다 대도 밝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밝은 건 더 밝고 진한 건 더 진하게, 그리고 요건 색채감이 좀 색채의 효과. 그래서 색에 대한 효과고요. 이거는 명도, 채도, 색상에 대한 효과라서 일단은 지금 세 가지 몇 번 이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노말이 기본이다. 요거는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어둡게 만든다.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밝게 만든다. 여기 있는 것은 밝은 건 밝고 어두운 건 더 어두운 쪽에 효과를 낸다. 뭐 이런 정도를 일단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 이제 그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페서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페서티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그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또 프리미어든 그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든 어페서티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자, 오페서티라는 말은 불투명도예요. 불투명한 것.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렇게 안 보이는 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그러니까 뒤에 거와 앞에 거의 관계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100%라고 하면은 뒤에 게 지금 이것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걸 선택했어요. 제가 카메라 요 레이어를 선택했는데, 자 여기다가 100%를 했으면 투명하지 않은 거죠. 투명하지 않은 거 100%죠. 근데 투명하게 뒤에 보이죠. 이게 뭐야? 요거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효과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말이라고 드시면 완전히 불투명이시죠. 불투명도 100%라는 것은 완벽하게 불투명하다.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투명도가 높아지는 거죠. 불투명도가 낮아지면 투명도가 높아지는 거라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 불투명도 많이 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락이라고 있어요. 락은 뭐냐면 여기를 더 이상 작업하지 않게 잠그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잠금 표시가 나타나죠. 락 표시가 나타나요.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 할까? 왜 이런 걸 할까요? 그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요 레이어에 대해서는 작업이 끝났어. 그래서 실수로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잠궈버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또 그럴 때도 쓰고, 또 어떤 때 쓰냐면 좀 다른 작업 안 하는 건 다 잠궈두고 작업하는 것만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락키를 쓴다라고 하는 점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능 중에서 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이라는 기능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개체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먹히네요. 자, 요것을 만약 이건 이거죠. 여기 리본이 나온 거죠. 불투명도를 해서 이렇게 이거 불투명한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요거랑 약간 비슷해요. 필이라는 기능은 이제 이 필이라는 기능은 어페서티랑 좀 비슷해서 어페서티는 그 투명과 불투명을 조절하지만 모든 것의 투명과 불투명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 필이라는 기능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색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투명도를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색상 영역에만 불투명도를 조절해? 그럼 색이 없는 곳이 있나?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은 실제로 이미지에서 작업을 하면서 보셔야 이해가 빠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표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눈표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눈표시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이 가능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을 다 한번 실행하면서 외우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링크 레이어라고 해요. 2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레이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add a layer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레이어에 대해서 일종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뭐 여기 그림자를 넣거나 안쪽 그림자 뭐 선을 넣거나 막 이런 작업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요거는 add mask라 그래서 add layer mask라 그래서 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고급 포토샵의 중고급 기능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포토샵을 잘 안 써보신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것도 쓰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정하는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했고 요걸 선택했어요. 그럼 이거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럼 요거를 커브로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처럼 우리가 이 그 보정 레이어가 나타나져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이렇게 사진들을 막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수정을 하고 이렇게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가 요걸 눈표시를 지우는 순간 바로 원래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원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요 위에 레이어에서만 작업할 때 이거를 보정 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리트 뉴 그룹이라 해서 여기 안에다가 폴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폴더를 만든다. 자, 폴더를 왜 만들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전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순식간에 20-30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카드 뉴스를 만들 때 많이 이거를 폴더로 묶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카드 뉴스는 보통 7장, 8장으로 돼 있죠. 그러면 개별 1장,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한 묶음으로 둔다거나 2페이지를 한 묶음으로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묶어둔다라는 개념, 폴더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델리트 레이어라 해서 선택한 레이어를 삭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레이어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는 거죠. 레이어는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동이 가능하죠. 여기서는 지금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 문자 레이어 위에다가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럼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개념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Z 누르고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눈표시를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눈표시를 하고 안 하고 했죠. 이 눈표시를 지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여기서 지금 이 배경을 다 작업하고 나서 보여주게 하고 싶어서이든지 아니면 이 이미지를 여기다 두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확정을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복제하는 기능이에요. 그거는 현재 선택한 레이어를 복제하는 기능인데 자, 이거는 컨트롤 이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컨트롤 Z를 누르고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되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요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를 선택해서 만약 델 키를 누른다. 그러면 지워지죠. 델 키만 눌러도 지워져요. 컨트롤 Z 할게요. 아니면 요걸 선택하고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도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이름 바꿀 때는 이름 부분을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커서가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소년 소년 이렇게 바꿨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바꿔져요. 재밌죠? 왜 머리가 긴 사람은 꼭 소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머리 기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처럼 20대 때 선생님도 20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20대 때는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요. 비밀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여기 있는 저기처럼 이 어깨까지 막 머리가 치렁치렁 길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머리를 일부러 멋내기 위해서 기른다기보다는
방치한 거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노숙자 같은 분위기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막 길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되게 지저분했어요. 진짜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좀 웃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는데 레이어 묶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 두 가지를 묶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은 이 개별 기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거는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이런 기능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것만 빨리빨리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랑 선택해서, 자, 이걸 두 개를 선택하는 건 뭐죠?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요거 선택하고, 또는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고, 그럼 두 개가 선택이 되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컨트롤 키는 주로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 그래요. 이거 클릭하고 요거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만 선택되죠. 근데 만약 이걸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게 중간이 다 선택되죠. 이제 다시 이거 중요해요. 잊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요걸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중간에 사이에 있는 것도 다 선택이 돼요. 하지만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키, CTRL 키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선택이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근데 요것과 요거를 만약 내가 요것과 요거를 만약 묶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묶어지는 게 돼요. 그쵸? 이건 묶어지는 건데, 요거는 묶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합할 때 만약 요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레이어를 합한다라고 할 때, 요거는 메뉴에서 머지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머지 레이어는 레이어를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약 눌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합해졌죠. 보이시죠? 두 개의 레이어인데 하나로 합쳐졌어요. 컨트롤 J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레이어 합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룹 만드는 거, 저는 그룹을 여기쯤에다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클릭했어요. 그럼 그룹이 만들어졌죠? 자,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룹 안에다 넣고 싶어. 요걸 갖다가 이렇게 그룹에다 이렇게 두시면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가졌죠. 자, 요것도 요 레이어도 그룹에다 이렇게 드래그, 요 그룹에다가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살짝 들어갔어요. 요 안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Z 누르고 그래서 그룹이 없어졌어요. 자, 그럼 그룹은 그냥 폴더랑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떤 레이어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는 락키 누른다, 이거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도 락키 눌렀는데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 잠근 거가 해제가 돼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레이어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특별하게 다뤄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만약 여기서 옐로우를 클릭했다. 그럼 여기가 뭐 노란색으로 되면서 이제 여기가 특별하게 표시가 되죠. 이거는 이제 왜 하냐면 가끔 가다가 뭔가를 표시를 해서 이건 되게 작업자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만약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 요거 복사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J. 그럼 요거 복사가 됐네요. 자, 그래서 요걸 선택했어요. 두 가지가 됐죠? 자, 지금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셀렉션 키를 클릭하시고 무브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컨트롤 T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개체가 선택이 됐죠. 여기는 이제 무브 툴을 클릭하셔서 이걸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돼 버려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도 이동이 되고요. 자, 컨트롤 T를 누르면 이게 개체 자유 변형 상태가 돼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거꾸로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요거 복사한 거조차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컨트롤 Z 많이 쓰죠. 컨트롤 Z 많이 써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레이어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레이어 빼놓은 거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있던 곳에다가 다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다시 넣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넣을 거면 여기다 넣어서 잘 갖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렸네요. 요것도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여기서 위치를 탭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에 대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번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